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외건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의경 근무 생활의 또 다른 매력, 행정병, 취사병, 운전병, 소대수인, 중대수인 등 다양한 의경 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의경이나 군대 관련 만화를 보시면서 대충 몇 가지 보직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미세한 점 등을 자세히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의경 보직별 하는 역할과 되는 법, 그리고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보직은 방순대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대에 따라서 보직이 없거나 다른 보직이 대체되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의경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2019년 이후로 사라진 보직이 많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의무경찰은 상당히 다양한 보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인원 감축으로 자리가 많이 줄었거나 아예 폐지가 확정되다 싶은 보직도 있죠. 행정대원, 치사대원, 운전대원, 교통대원, 그리고 소대수인과 중대수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공통점이라면 보직들은 모두 해당 최고참 선임이 전역이 임박하면 선발되거나 발령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직은 보통 전입 후 한 달 이상이 된 2경에서 1경이어야 합니다. 중대수인과 소대수인은 최소 3경 이상은 되어야 지원 및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버스 운전대원을 제외한 보직들은 본부소대와는 생활시에서 지내게 됩니다. 1소대, 2소대, 3소대 외에 정해진 본부대원용 내무반이죠. 첫 번째로 행정대원입니다. 인원은 4명 정도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5명이 넘기도 하지만 인원 감축으로 4명이 안 되는 부대도 있습니다. 본부 소대와 행정대원과 친하면 유리하고 혹은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등 행정 업무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을 때 유리하죠. 나중에 지원하시거나 자체 회의, 면접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대원은 이름 그대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서무나 격리, 장비 등을 담당을 하는데 각각 문서 작성 및 팩스, 그 외에 대원들 월급과 사기 진작비, 부대 내 재정과 기타 예산을 관리하기도 하며 캡사이신이나 소화기 같은 기타 장비품과 부대 생활용 물품 관리, 대원들의 사역시간이나 개인 신상, 외출이나 외박 등 영해활동 일정 관리, 또한 부대 내 건의사항과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교양 준비를 하거나 카메라 촬영으로 기록을 하는 등 아주 바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본부소대의 대원인 만큼 일반적인 근무나 훈련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경 인원이 감소하였을 뿐더러 이게 아니더라도 외박이나 휴가 등으로 중대 인원이 부족하면 근무를 나가기도 합니다. 원래는 비단 행정대원뿐만이 아닌 본부소대원의 장점이었지만 현재는 아니게 되었죠. 또한 업무 정도에 따라 특박이 부여될 수 있으며 본부소대는 외박이나 휴가를 따로 나가므로 널널한 영위활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사무 업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 업무가 절대 편하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역할만 보셔도 느껴지시죠? 의외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행정대원입니다. 저는 불침번 근무를 했을 때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돌아가는 대원도 많이 봤습니다. 행정은 꿀보직이다. 이거는 잘못된 속설이에요. 소위 말하는 땡보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휘원이나 소대원들과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2배! 본래 블로그 글에서는 운이 나쁘면 본부소대에서도 출동 근무를 나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운 나쁠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중대원 확충을 위해 아예 행정대원을 포함하여 본부소대 인원을 감축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동을 나갈 수도 있고 애초에 본부소대 일이 상당히 빡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사대원입니다. 인원은 4명 정도 있으며 역시 인원 감축으로 대부분 중대에서는 4명 넘기기 어렵습니다. 행정대원처럼 본부소대와 친하거나 조리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요리 실력이 뛰어나면 더욱 굿! 취사대원이 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본래 지방청 등마다 정해졌지만 이제는 거의 교육 장소가 통합되었죠. 가면 위생부터 취사 노하우까지 많은 것을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은 대충 이해되시죠? 밥을 하는 일입니다. 부대원들의 식사를 담당하죠. 영양사님과 조리사님과 함께 요리를 하게 되며 의외로 요리를 잘 못해도 차근히 배우면서 취사대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취사대원의 장점이라면 역시 행정대원과 같이 근무와 훈련은 열애가 되고 특박이 부여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본래 2017년 전에 블로그 글이라서 지금은 기회도 많이 없어지고 근무에 동원될 일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부대에 식기세척기가 도입이 되어 설거지 등의 뒤처리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리를 하는 것이니까 전역 후에 이쪽 분야로 진로를 가실 수도 있고 최소한 자취를 할 때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만드실 수 있는 스킬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취사대원한테 노하우를 전수해서 가끔씩 요리를 해먹기도 하는데 이것만큼은 효과가 좋더라고요. 단점으로는 새벽에 기상을 하여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불침번 근무할 때 매번 최소 5시경에 깨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특식이 나오는 날은 더욱 힘듭니다. 아예 그냥 대박 음식점의 고충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스파게티 정식이나 아니면 추억의 도시락 같은 메뉴가 나오면 그 전부터 도시락이든 양식 식기든 대여하기 위해 주문을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고 주부습진과 명절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기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대원이 있습니다.
다른 보직들과 달리 각 소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인원은 중대에서 최소 3명을 뽑게 됩니다. 저 때는 사고를 대비하여 대타까지 총 5명을 뽑았는데 현재는 인원이 감축한 만큼 중대에 따라서 4명까지 모집을 해둘 수 있습니다. 운전대원은 일종 보통이나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1차 시험을 한 뒤에 능숙한 대원에 한하여 운전교육대 입교 기회가 주어집니다. 운전교육대에서 합격할 경우에는 일종 대원 면허 취득과 함께 동시에 운전대원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동버스 운전대원은 일종 대형인 만큼 하위 계열 차량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끔 부대가 바쁘면 경찰버스 말고도 다른 차량도 운전하죠. 장점은 일반 근무나 훈련 등에서 열애를 하게 됩니다. 단 주차 훈련 등은 예외인데요. 격대 훈련을 할 때 가끔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등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땀이 나고 되게 힘들어요. 또한 출동할 때는 핸드폰 사용을 허가해 주는데요. 물론 업무용으로 주는 만큼 원칙적으로 게임이나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본래 운전대원 업무에 대해서 특박이 부여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청마다 자체적으로 정하고서 아예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복무 기간과 인원이 나란히 감소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운전대원으로 전역을 하시면 2년 동안의 운전 경력이 인정이 되어 스펙이 됩니다. 아예 대형 면허도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되겠죠. 일종 보통으로 운전대원 합격 후에 근무하시면 일종 대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군 면허 전환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운교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기동본부에 있으며 여기에서 한 달에서 2달간 운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일종 보통, 일종 대형 면허를 소지한 운전대원 희망자들을 불러서 자체적으로 스타렉스 같은 승하차를 운전시킵니다. 이때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면 1차 합격. 이때부터 운교대에 입교한 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운교대에서는 1차에서 5차까지 시험을 보게 되며 예전에는 차수 합격에 따라서 특박이 1박 2일, 2박 3일씩 주어졌습니다. 이 또한 지방청마다 정책이 바뀌게 되었는데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교대는 보통 외출과 면회가 가능하며 휴가나 외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휘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대원이 있습니다. 본부소대에 생활을 하며 중대에서 한 명을 뽑게 됩니다. 방금 운전대원과 같이 기존 운전병이 전역을 앞두면 모집합니다. 중대 차량에 따라서 2종 보통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장님 출퇴근 시 차량 운전과 간헐적으로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장점은 방금의 운전병과 비슷하지만 더 작은 차량이니까 운전이 무난하죠. 그리고 핸드폰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단점은 딱히 없는데요. 그저 중대장님과 거의 함께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운전 외에 무전 수신 보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장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대원이 있습니다. 보통 타격대 생활실에 머물지만 부대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원은 중대에서 1명 또는 2명을 뽑게 됩니다. 다만 이 운전병은 지방청이나 부대에 따라서 보직이 폐지된 곳도 가끔 있습니다. 인원 감축과 특혜 문제 등으로 인해서죠. 역시 해당 대원이 전역 임박할 경우 선발할 때 지원하시면 됩니다. 서장님이 출퇴근을 하실 때 차량 운전과 비서 역할을 주로 합니다. 운전대원이지만 행정 업무도 함께하죠. 장점은 보통 사복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사복을 입고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 관련 인맥을 쌓을 기회도 아주 많죠.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대신 높으신 분들을 모시니 부담이 크기도 하고 그만큼 더욱 단정해야 하고 긴장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폐지될 수 있으니 이게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교통대원이 있습니다. 본부소대나 타격대에서 생활하게 되며 인원은 중대에서 1명에서 2명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 따라서는 이 보직도 폐지가 예정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부대도 있습니다. 역시 최고참 대원 전역이 임박하면 선발하게 됩니다. 아주 가끔 경찰학교에 미리 보직이 결정되어 자대 배치를 받은 대원들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자격증 등이 갖추어져서 그런 것인지 다른 백이 있어서 우선 선발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대신 2019년 이후로 폐지된 곳이 많아서 사실상 2020년 이후로 점차 자취를 감출 수 있습니다. 일단 민원실 업무의 경우에는 그냥 민원실을 보조하게 됩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며 간단히 서류를 처리해주거나 안내를 해주고 전화를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통계 역시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서류를 정리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간혹 교통카메라 영상을 정리하게 됩니다. 때때로 교통단속 근무도 나가서 내근이나 외근을 모두 하는 보직입니다. 제일 장점으로는 일단 교통경찰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레어템이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원만하면 방순대 근무에 나가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이제는 의경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큰 시위가 있으면 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직이 폐지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무전대원, 소대수인과 중대수인이 있습니다. 육군의 무전병을 의경에서는 소대수인, 중대수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대수인입니다. 소대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대의 무전대원이며 주로 소대반장이라고도 합니다. 내무반장 역할도 하는 만큼 리더십과 무전 송수신 능력이 뛰어나야 하죠. 소대 내 왕고 기수의 전역이 임박하면 다음 기수 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왕고 라인 혹은 바로 아래 기수가 담당을 합니다. 다만 능력이 되지 않거나 혹은 공적제재, 형사조사 등의 처벌로 인하여 자격이 안 된다면 그 아래 기수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무전대원은 소대경이라고 할 만큼 소대의 반장 역할입니다. 내무반장이라는 이름도 무전과 내무반장 역할이란 뜻이죠. 비유하자면 논산훈련소의 소대장 훈련병, 경찰학교의 학급장입니다. 근무를 나갈 시 무전기를 잡고서 청취한 뒤에 소대원들에게 전달 사항을 알리고 소대장님이나 부관님께 보고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무반장인 만큼 생활실 일도 관리를 하는데요. 예컨대 근무표를 작성하거나 인원 파악을 하거나 소대 인원 점호 보고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원만한 부대에서는 소대 수인이 분대장을 함께 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바쁠 수도 있죠. 더불어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분대의 부분대장이 분대장 역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소대 수인의 장점이라면 반장이 되었다는 기쁨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참고로 집회 시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일반 시설 근무나 방범수살 때는 근무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점도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철야 등 야근 때 꽤 피곤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밤에 남들보다 약간 늦게 잘 수도 있습니다. 소대 수인들 회의를 하거나 근무지를 파악하여 근무표를 작성하거나 외박과 휴가표를 작성할 때 조율을 하는 등 때때로 귀찮고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후 중수 이야기일 때 말씀드리겠지만 중대 수인이 휴가나 외박이면 소대 수인들 중에서 대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대 수인입니다. 줄여서 중수라고 부르는 중대 무전대원으로 소대 수인이 소대를 이끈다면 중수는 중대 혹은 타역대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이끌어야 합니다. 본부 소대에 소속이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해당 대원 전역이 임박하면 지원하여 면접 후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소대 수인 못지않은 책임감과 리더십, 무전 청취 능력과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심사도 엄격하고 그만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중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를 이끄는 반장 역할인데요. 논산훈련소의 중대장 훈련병, 경찰학교의 학생장 같은 역할입니다. 점호를 할 때 대원들을 대표하여 격려를 하고 인원 파악을 하게 됩니다. 각 소대 수인들에게 전달사항을 전파를 하거나 중대가 이동해야 할 경로 등을 이끌기도 하죠. 또한 출동 시에는 지휘 차량에 탑승을 하여 무전을 청취한 뒤 중대장님과 각 소대 수인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합니다. 소대 수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도 늦게 잘 수가 있습니다. 제 동기도 중대 수인이었는데 제가 불침번하던 12시 넘은 시간에도 행정반에서 내일 근무 경력을 보고받느라 진땀을 뺐더군요. 중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순찰 근무 등을 할 경우 신체적 고충이 적은 편입니다. 사실상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근무 보고만 해주고 대기하는 일이 많죠. 단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소대 수인보다 훨씬 바쁘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기 전에도 다음을 이을 예비 중수나 대행을 할 소대 수인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무전이나 상황 보고 등에 능숙해지니 경찰 시험을 보실 때와 그리고 경찰 근무 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실제 중대 수인이나 소대 수인 출신이었던 전우들 중에서 경찰 임용도 남들보다 쉽게 되고 상당히 잘하고 있죠. 사실상 여기까지가 의경 보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교통대원도 우선순위로 폐지가 되었고 중대에 따라서는 여건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보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정관리대원, 일명 매도이라 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부대에서 폐지가 되었기도 하고 딱히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래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이미 사라진 보직인 매정관리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보직에 관한 Q&A도 적어놨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경에는 다양한 보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신 후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의경의 식사, 생활, 개인 정비시간, 일명 노터치 타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만.